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는 대화.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과 호흡을 맞추며 잘 대화하고 계신가요?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동료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몇 층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어색함. 아니면 소개팅에서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말이 끊어져서 서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그 민망한 순간. 더 심각한 건 평소에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만 하면 왜 이렇게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 말도 품격 있게 들리고 나는 같은 말을 해도 촌스럽게 느껴질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만 시작하면 굳어지는 머리와 마음, 그 어색함과 서투름, 우리는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분명히 머릿속에는 할 말이 많은데 막상 입을 열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나올까?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이게 아닌데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 대학 동창회에 갔는데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학창시절에 그렇게 인기 없던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품격 있고 사람들이 그 친구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말하는 방식이 사람의 매력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구나.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제게 말하는 게 참 품격 있으시네요 라고 말해주세요. 대화할 때 상대방이 편안해하는 게 눈에 보이고 처음 만난 사람도 금세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비싼 화술 강의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재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단 몇 가지 핵심 원리만 알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품격 있고 매력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년간 수천 명을 상담한 전문가들의 비밀,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티나게 말하는 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대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피해야 할 말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절대 금지어. 첫 번째,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 말 정말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이 말 뒤에는 100% 기분 나쁜 말이 따라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근데 내가 좀 이상해라든지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받으러 온 부부를 본 적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근데 당신이 요리를 너무 못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아내는 폭발했죠. 품격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금지어. 두 번째, 왜 내가 틀린 말했어? 21세기에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이면 다 말해도 되나요? 법정도 아닌데 왜 이렇게 따지고 드시나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 보시면 패널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아, 그런 관점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품격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집중합니다. 절대 금지어. 세 번째, 다 너 때문이야. 이건 정말 관계를 파괴하는 독성 언어입니다.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순간 여러분의 품격은 땅으로 떨어져요. 최근에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 한 회사에서 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프로젝트가 망한 것도 다 내 때문이야 라고 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고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절대 금지어. 네 번째, 극단적인 언어 사용하기. 너 때문에 죽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돌아버릴 거야, 이런 말들이요. 심할 경우에는 욕설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너 말 안 들으면 여기에 버리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걸 마트에서 종종 보는데 정말 위험한 말하기 방식이에요. 상대를 내 뜻대로 강압하려는 의도가 언어에 실려 나오는 거거든요. 절대 금지어. 다섯 번째, 소리 지르기. 특히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에서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매우 흔하죠.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이것도 아주 위험한 말하기 방식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기중심성, 고집, 공격성. 이 세 가지는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측면이긴 하지만 건강한 어른이라면 이것들을 잘 다스리고 스스로 관리해야 하죠. 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화 장면에서 오히려 내가 옳다라는 고집에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을 뿐이죠.
그럼 품격 있게 말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뭘까요? 그들이 특별히 고급 어휘를 많이 알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말로 드러나는 거죠.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부드러운 다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이 자연스럽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좋은 질문을 할 줄 알고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죠. 그래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자연스럽게 구별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고집이 세지고 공격적인 말을 쉽게 내뱉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거울을 보세요. 내 얼굴 표정이 어떤가요? 인상을 찌푸리고 있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머금고 있나요? 내 마음 상태가 바로 내 말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표현의 다양성이 품격을 높여요. 너무너무를 하루에 몇 번이나 쓰시나요? 진짜, 완전, 대박 이런 말들 말이에요. 요즘 MZ세대는 없으면 말 못하죠. 개 좋다, 개 맛있다 이런 식으로요. 품격 있는 사람은 같은 의미라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시원한 물을 마셨을 때 너무 시원해 대신에 마치 속까지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네요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감각으로 표현하면 듣는 사람도 그 시원함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와 말이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개의 축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라는 축이고 하나는 너라는 축이에요.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본인 얘기로 끌고 가세요. 상대방이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아, 나도 운동해. 나는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몇 킬로까지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30분 동안 본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질문만 해요. 어디 사세요? 뭐 하세요? 취미가 뭐예요? 이러면 상대방이 인터뷰 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리드용 멘트 플러스 질문 패턴입니다. 오늘 점심에 떡볶이를 먹었는데 혹시 님은 점심 뭐 드셨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꺼낸 후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분위기도 조성하고 질문도 던지고 일석이조죠. 그리고 열린 질문을 활용하세요. 커피 좋아하세요? 이건 닫힌 질문이에요. 네 아니면 아니요로 끝나버려요. 대신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커피 마실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열린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공통 관심사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저는 커피 향이 좋아서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면 아, 저도 그래요. 특히 원두 갈 때 나는 향이 좋더라고요 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팁은 눈에 보이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들어간 이야기는 피하고 함께 보이고 들리는 것을 소재로 삼으세요. 예를 들어 연예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연예인이 범죄 저질렀잖아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 연예인 팬일 수 있어서 불편해지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호불호가 있는 이야기를 조심해야 해요. 대신에 저 카페 새로 생겼네요. 혹시 가보셨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이런 날에는 뭐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공통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한 번은 어색한 상사와 길을 걷는데 멀리 새로 생긴 카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 혹시 저 카페 가보셨어요? 어제 오픈했던 데라고 했더니 아직 안 가봤는데 너는 가봤나? 라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네, 어제 가봤는데 커피 원두를 되게 좋은 걸 쓰나 봐요. 향이 완전 좋더라고요. 다음에 가보세요 라고 했더니 분위기가 확 좋아졌죠. 두 번째 상황, 직장에서의 품격 대화입니다. 직장에서는 MBTI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돼요. T와 F의 차이를 아시나요? T타입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을 표현하는 편이고 F타입은 조금 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편이에요. F타입 상사는 명확한 지시를 안 해요. 말을 돌리죠. 왜냐하면 부하 직원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해서요. 너는 말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팀이 이렇게 있으니까 쟤는 이걸 하고 쟤는 저걸 하고. 그럼 내가 남았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요. 그런데 부하 직원이 T타입이면 못 알아들어요. 아, 쟤는 그거 하고 쟤는 그거 하네요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죠.
나중에 F타입 상사는 열받는 거예요. 시켰는데 왜 안 해? 언제 시켰어요? 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역질문을 해야 해요. 팀장님, 만약 제가 팀장님 입장이라면 지금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보실 것 같으세요? 팀장님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팀이 얻어야 하는 큰 결실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팀장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목표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반대로 T타입 상사에게는 걱정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내가 할 일은 이거야.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이렇게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후배와 대화할 때는 절대 권위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대신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멘토의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이거 틀렸어. 다시 해 대신에 이 부분에서 다른 접근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생각해 볼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후배에게 피드백을 줄 때는 여기 정말 잘했네요. 특히 이 부분 아이디어가 신선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점이 있다면 이라고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후배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세 번째 상황, 가족과의 품격 대화입니다. 가정에서야말로 품격 있는 대화가 가장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밖에서는 완전 신사인데 집에 오면 폭군처럼 행동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다정함은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와는 매일 이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일상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부부가 잘 지내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해요. 바쁠 텐데 전화해줘서 고마워, 아까 화낼 수 있었을 텐데 참아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작은 행동도 결코 당연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즐거운 잡담의 시간이 많아요. 꼭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는 편안한 시간이요. 잡담을 나눈다는 건 둘이 친하고 편안하다는 의미거든요. 마지막으로 내가 있잖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배우자가 힘겨워할 때 힘들었구나, 수고 많았어. 그리고 내가 있잖아라고 말하는 거죠.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이와 대화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아이가 실수했을 때 왜 이렇게 못해? 대신에 괜찮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라고 말해주세요. 실제로 한 엄마는 아이가 물컵을 떨어뜨렸을 때 또 흘렸네. 라고 하는 대신에 어머 미끄러웠나 보네. 괜찮아 같이 닦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다음에 실수했을 때 스스로 걸레를 가져와서 닦더라고요. 네 번째 상황, 연인과의 대화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커플들이 실망이 원망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겨요.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는 반드시 실망이 찾아와요. 이건 정상 반응이에요. 그런데 실망이 누적되고 해결하지 못하면 원망으로 변질되죠. 그리고 그 원망이 또 누적되면서 상대방을 바꾸려 하게 돼요. 당신이 이럴 줄 몰랐어. 내가 당신한테 속았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위험해요. 싸움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할 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벌어집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상황, 부모님과의 대화입니다. 특히 은퇴하신 아버지들과의 대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조직에서 대우받으며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해야 하거든요. 이런 아버지들이 실수하는 게 회사 부하 직원 대하듯이 가족을 대하는 거예요. 큰딸아, 지난주에 데이트했냐? 좋았냐? 이런 식으로 취조하듯이 물어보시면 안 돼요. 대신에 상대의 관심사를 깊게 관찰해보세요. 딸이 어디로 눈길이 가는지, 어떤 얘기를 할 때 눈이 반짝이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해하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마법의 한마디입니다. 첫 번째, 그럴 수 있어요. 이 한마디가 가진 힘을 아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영희 씨라는 분이 요즘 손주를 돌보느라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친구들과 모임에서 요즘 너무 피곤해. 손주는 예쁘지만 가끔은 내가 지쳐서 울고 싶어라고 했대요.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손주 키우는 재미 아니겠어? 라고 했는데 한 친구가 그럴 수 있어, 영희야. 아무리 사랑하는 손주도 본인 시간도 필요하지라고 말했대요. 그 순간 영희 씨는 눈이 커지면서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두 번째,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현우 씨라는 분이 독서 모임에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놨는데 다들 별 반응이 없어서 기가 죽었대요. 그때 모임 리더가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현우 씨. 저도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덕분에 새롭게 느껴지네요, 라고 했대요. 이 한마디로 현우 씨는 자신감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도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제가 많이 배웠어요. 겸손함과 감사를 동시에 표현하는 말이에요. 준호 씨가 회사 발표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다른 부서 팀장이 몇 가지 개선점을 조언해줬어요. 준호 씨가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고 했더니 그 팀장은 자신의 조언이 의미 있었다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 동료들도 그 순간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회의실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대요. 네 번째, 힘들었겠어요. 깊은 공감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상대방의 고생과 노력을 인정해주는 거죠. 수진 씨가 주말에 집안일로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힘들었겠다라고 말했대요. 그 한마디에 수진 씨는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고 내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해요. 다섯 번째,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신을 낮추면서도 상대방에게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준호 씨가 동네 주민회의에서 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다른 주민이 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때 준호 씨가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태민 씨 의견이 훨씬 더 현실적이네요. 그렇게 하면 다 같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라고 했대요. 이 말을 들은 태민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회의에 있던 다른 이웃들도 공감의 눈빛을 보내며 회의실에는 훈훈한 기운이 돌았어요. 준호 씨의 진심 어린 반응은 그의 성숙함과 열린 마음을 보여줬고 대화는 더욱 활기를 띠며 자연스럽게 이어졌대요. 여섯 번째, 이해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진심 어린 연결을 만드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죠. 수민 씨가 친구들과 저녁 모임에 나갔는데 평소 활발하던 세라 씨가 그날은 눈에 띄게 힘들어했어요. 도대체 끝이 안 보여. 회사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집에서도 해결할 일들이 산더미야. 정말 더 이상 못 버티겠어라고 했대요.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이 수민 씨는 조용히 세라 씨 곁으로 가서 손을 꼭 잡고 이해해.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아라고 말했대요. 그 순간 세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내가 이 순간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 6가지 표현을 하루에 최소 2번에서 3번씩 의식적으로 사용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금세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말들을 그냥 테크닉으로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이 담겨야 해요. 상대방을 진짜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죠. 이제 품격을 높이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들은 정말 중요해요.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 습관, 하루 3번 거울 보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시간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내 표정을 체크하세요.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표정을 부드럽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인상을 많이 찌푸리고 다녀요.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 업무에 집중할 때, 지하철에서 멍하니 있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찡그린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표정이 습관이 되면 말할 때도 자연스럽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하게 돼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표정이 목소리 톤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면 목소리도 밝아지고 찡그린 표정으로 말하면 목소리도 딱딱해져요. 두 번째 습관, 부사 바꾸기 연습. 하루에 한 번씩 자주 쓰는 부사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너무 좋아 대신 정말 마음에 들어, 완전 맛있어 대신 입에서 녹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대신에 정말로, 완전 대신에 아주, 대박 대신에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바꿔보세요. 실제로 한 아나운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너무너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서 의식적으로 다른 표현을 쓰려고 노력했대요. 그랬더니 말하는 게 훨씬 다양해지고 듣는 사람들도 말을 참 예쁘게 하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습관, 매일 감사 표현하기. 가족, 동료, 친구에게 매일 한 번씩은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내가 있어서 든든해.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해야 해요. 실제로 한 부부 상담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가 서로에게 매일 고마운 점 하나씩 말하기로 했대요. 처음에는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네 번째 습관, 질문하는 습관 기르기. 하루에 최소 5번, 상대방에게 열린 질문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떠세요? 어떤 기분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답을 듣고 나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바빠요라고 하면 어떤 일로 바쁘세요? 라고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새 프로젝트 때문에요 라고 하겠죠. 그럼 또 새 프로젝트는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질문하다 보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다섯 번째 습관, 듣기 전에 멈추기. 상대방이 말할 때 내 대답을 준비하지 말고 온전히 듣는 연습을 하세요. 3초 정도 여유를 두고 대답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머릿속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해요. 대신에 상대방이 다 말한 다음에 3초 정도 멈춰보세요. 그리고 아, 그러셨구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먼저 반응한 다음에 내 말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내가 자기 말을 정말 들었다고 느끼게 돼요. 여섯 번째 습관, 상대방의 장점 찾기 연습. 사람은 정말 쉽게 남을 따라해요. 그래서 뭔가가 보이면 보이는 즉시 따라하거든요. 남들의 단점을 보면 그 단점이 나한테도 옮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만 보세요. 최대한 남의 장점을 볼수록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점을 베낄 테니까요. 실제로 한 회사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직원들에게 동료의 장점을 매일 하나씩 찾아서 말하게 했더니 몇 달 후에 팀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서로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고 업무 효율도 올라갔대요. 일곱 번째 습관, 관심사 파악하기. 상대방을 깊게 관찰해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디로 눈길이 가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카페에서 바이올린 음악이 나오는 걸 듣고 관심을 보였다고 해보세요. 그럼 클래식 음악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클래식 음악 좋아하세요? 바이올린 연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바이올린에 대해 잘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매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30분 동안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와, 저 사람은 바이올린에 대해 정말 많이 아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말이에요. 여덟 번째 습관, 칭찬하는 연습. 하루에 최소 3번,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좋네요. 대신에 이 부분 아이디어가 정말 참신하네요. 잘하시네요. 대신에 설명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네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그리고 겉모습보다는 행동이나 노력을 칭찬하는 게 좋아요. 예쁘네요. 대신에 오늘 옷 색깔 조합이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잘생겼네요. 대신에 항상 밝은 모습이 보기 좋으세요. 아홉 번째 습관, 부정적인 말 금지하기. 남의 험담, 뒷담화, 비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요즘엔 다 들어요. 어떻게든 다 들리니까 하지 마세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남의 단점 같은 건 보지도 마세요. 뭐하러 봐요? 대신에 긍정적인 얘기만 하세요. 요즘 뉴스 보니까 좋은 일들도 많더라고요. 저 사람 참 성실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요즘에 걱정되는 사안이 하나 있거든요. 베이비부머 세대분들이 은퇴하시면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조직에서 성공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해야 하는데 그동안 자주 대화하지 않았던 부인과 자식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실수하는 게 회사 부하 직원 대하듯이 가족을 대하는 거예요. 큰딸아, 지난주에 데이트했냐? 좋았냐? 이런 식으로 취조하듯이 물어보시면 안 돼요. 대신에 가족들의 일상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어떤 드라마를 보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족들도 아버지가 그동안 살아온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느낄 상실감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죠.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금지어 5가지 절대 쓰지 않기, 마법의 한마디 6가지 중 하나씩 매일 사용하기, 하루 3번 거울 보며 표정 체크하기,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 갖기, 매일 감사 표현하기, 질문하는 습관 기르기. 당장 내일부터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볼 거예요. 말하는 게 참 품격 있으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품격 있는 대화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건 정말 우리 인생에서 날개와도 같다고 생각해요. 말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실력이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면접이나 중요한 순간들에서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말의 트레이닝을 잘했을 경우에는 내 실력만큼의 날개가 달려서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 PR 시대잖아요. 말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말 덕분에 정말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좋은 기회도 생기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품격 대화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말 한마디로 관계가 좋아졌는지, 어떤 실수를 했다가 깨달음을 얻었는지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